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연립방정식과 역행렬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볼 건데요. 자, 오늘은 그렇게 길진 않지만 매우 중요한 내용들, 즉 행렬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내용들이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자, 연립방정식과 역행렬이라 이 말이죠. 그죠? 자, 왜 이게 같이 나왔을까? 자, 그럼 생각을 해보면 연립방정식이라는 거랑 행렬은 서로 같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연관성이 있겠다 이 말이에요. 무슨 연관성이 있는가? 자, 한번 볼게요. 연립방정식이라는 거 우리가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ax 플러스 by 플러스는 뭐 p, 그 다음에 뭐 cx 플러스 dy는 q,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겠죠. 그럼 연립방정식이 어떻게 하면 행렬을 바꿀 수 있냐? 이렇게 하면 바꿀 수 있다. x 앞에 있는 y 앞에 있는 개수들을 전부 다 떼가지고 한목에 집어넣어 버리고 그 다음에 x와 y의 개수를 적고 그 다음에 p, q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된다. 자, 어떻게? 왜 이게 맞아요? 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한번 꼭 해보면 되겠죠. 자, ax 더하기 by 가세, 그죠? ax 더하기 by는 p, cx 더하기 dy는 q. 맞죠?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생각할게요. 연립방정식이란 대체 뭘 구하는 겁니까? 연립방정식이란 뭘 구하는 거다? 두 직선의 뭘 구하는 거? 교점을 구하는 거죠. 그게 연립방정식이란 말이에요. 둘 다 공통되는 근을 구한다는 것은 두 직선의 교점을 구하는 것과 똑같은 내용이다. 자,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식을 세워서 우리가 옛날에 배웠던 뭐 가간법, 소호법 알죠? 두 개를 더해가지고 빼고 막 하는 거 있죠. 취한법을 하든지. 자, 뭐 그런 거 방법을 이용해서 풀어도 상관이 없지만, 자, 우리는 조금 더 고등 수학을 이용해서 어떻게? 행렬을 이용해서 저번 시간에 배웠던 뭘 이용해서? 역행렬을 이용을 해서 어떻게 한다? x, y 값을 구해본다. 어떻게 역행렬을 이용합니까? a, b, c, d의 역행렬을 순서 중요하죠. 앞에서 곱한다면 여기도 곱한다. 그럼 이렇게 됩니다. a, b, c, d의 어떻게 역행렬을 쌤이 뭐라고 했어요? 인버스 끼우라 그랬죠. 그죠? 인버스에다가 p, q 이런 식으로 구하면 얘만 계산하면 바로 어떻게 해요? x, y 값, 즉 교점을 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두 식의 교점을 구할 수 있다고 역행렬을 이용해서 PQ를 곱하면 이렇게 할 수 있다. 다만 여러분 순서 중요하다 그랬죠? 앞에서 곱했으니까 얘도 PQ 앞에 붙어야 됩니다. 그죠? 뒤로 붙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 이게 역행렬, 즉 연립방정식과 역행렬과의 관계인데 사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여러 가지 경우들을 나눈다 이 말이에요. 무슨 경우들을 나누냐면은 해가 한 개, 해가 무수히 많을 때 우리는 이때 이걸 부정 또는 모든 실수라고 하죠. 흔히. 자, 그 다음에 3번 해가 엄슬 때. 자, 해가 엄슬 때 우리 뭐라 그러죠? 불능이라고 그러고 또 뭐라 부릅니까? 공습합이라고도 얘기하죠. 그렇게 애들 얘기하는. 자, 물론 여러분이 중학교 때 배웠어요. 뭐라고 배웠어요? 해가 없으려면은 저 연립방정식에서 아까 봤던 연립방정식에서 요게 성립해야 돼요. 자, 해가 무수히 많으려면은 모든 개수들의 비가 어떻게 해야 된다? 다 똑같아야 한다. 즉 두 식이 뭐 해야 된다? 우리 이걸 뭐라 불렀죠 옛날에? 일치라고 불렀죠. 똑같은 내용을 한 번 더 배우는 거야 행렬로. 자, 일치를 해야 되는 거고 해가 없으려면 어떻게 돼요? 기울기, 즉 앞에 두 개는 뭐 의미한다? 이 앞에 두 개수의 비는 기울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기울기가 같으나 뭐가 다를 때? y 절편이 다를 때를 의미한다 이 말이죠. 자, 해가 무수히 많을 때는 어떻게? 모든 개수가 같다. 즉 두 직선이 똑같다. 얘는 뭐하다? 두 직선이 뭐하다? 평행하다. 그죠? 그러면 얘는 뭐만 결정하면 돼요?
해가 한 개려면은 뭐만 하면 됩니까? 그냥 앞에 있는 개수가 뭐 하면 돼요? 다르면 된다. 즉 기울기가 다르면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이런 경우들을 행렬에서 어떻게 표현하는가? 자, 해가 한 개인 경우는 어떻게 한다? 즉 무슨 말이냐면은 역행렬이 존재를 해야지 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럼 해가 한 개가 존재하려면 AD 0이 되면 안 된다. 쌤 저번 시간 얘기했죠. 역행렬은 절대 어떻게? 분모에 뭐가 들어가기 때문에 AD-BC라는 게 들어가기 때문에 0이 돼버리면은 그 역행렬 자체가 없다 그랬죠. 역행렬이 있어야지 해가 한 개가 나와. 그럼 해가 무수히 많을 때와 해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한다? AD-BC가 어떻게 나온다? 0이 나오면 된다. 즉 역행렬이 없을 때는 해가 무수히 많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해가 없을 수도 있다. 그럼 일단 어떻게 뭘부터 판단한다? AD-BC가 0인지 0이 아닌지부터 판별을 해야 된다. 보통 이걸 우리가 뭐라고도 부르냐면은 행렬에서 판별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AD-BC. 왜냐면 얘는 근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무수히 많은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AD-BC는 0을 만족하는지 본 다음에 만족을 한다면 자, 그 값을 한번 어떻게 원래 있는 식에다가 어떻게 해본다고요? 대입을 해야겠죠. 어떤 미지수의 값이 만약에 나온다면 그 식에 대입을 해보고 일치하는지 평행하는지만 확인하면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직접. 됐죠? AD-BC는 0을 만족하는 미지수가 정해진다면 그 정해진 미지수를 가지고 요 식에도 넣어보고 식에 넣어봤을 때 일치하는지 평행하는지 뭘 보고 개수비를 보고 판별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나중에 문제 풀면서 한 번 더 봐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짓는다는 거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one more. 지금 잠시만요. 얘 같은 경우는 는 P, 는 Q라고 어떤 상수값이 존재를 하죠. 그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는 그래프가 원점을 지나지 않는 어떤 그래프들이라는 의미를 하는데요. 자, 근데 우리가 연립방정식을 할 때 두 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요런 평범한 연립방정식 하나랑 그 다음에 요런 평범한 방정식, 요런 평범하지 않은 방정식. 자, 어떤 요런 두 가지 방정식을 가지고 우리가 또 얘기를 한다 이 말이죠. 왜? 이게 뭔데? 자, 얘네들 같은 경우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원점을 꼭 지나겠죠. 둘 다 원점을 지나는 그래프란 얘기예요. 둘 다 원점을 지난다는 얘기에서 교점은 항상 뭐란 얘기예요? 원점이죠. 둘 다 원점을 지나는 게 교점은 원점이죠. 그럼 이 경우가 두 가지밖에 없어요. 교점이 원점인 경우 하나랑 두 번째 교점이 자, 그럼 얘네들은 평행이 될 수 있을까요? 교점이 원점인데 항상 원점을 지나는데 항상 원점을 지나는 애들이 어떻게 평행이 되겠습니까? 얘네는 그럼 뭐예요? 이 원점에서 만나고는 또는 뭐밖에 없어요? 일치하는 경우밖에 없겠죠?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일치한다고 말을 하지 않고 어떻게 얘기하냐면 x는 y는 0이라는 전 근 말고 그거 말고 이외의 해를 가질 때 요런 말로 일치한다를 표현합니다. 이 말이 아까 앞에서 배웠던 일치한다는 말이랑 똑같은 거라고. 뭐라고? x는 y는 0 이외의 해를 가진다는 이 말. 문제에서 이 말 나오면 무조건 뭐 해라? 아, 일치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바로 뭐예요? AD-BC가 0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됐어요? 얘는 그럼 뭐예요? 원점에서 만나려면 AD-BC가 0이 아니면 된다. 똑같이. 그럼 여러분이 뭘 기억하냐면 두 가지만 기억했어요. 세 가지. 해가 무수히 많거나 해가 없단 말이 나오거나 아니면 x는 y는 0 이외의 해를 가진다는 말, 이 세 가지 말이 나온다면 무조건 뭐해라? AD-BC가 0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기억을 여러분이
하시고요. 자, 그 외에 해를 한 개 가진다. 아니면 교점이 원점 하나다. 이런 말이 나오면 AD-BC는 0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자, 그리고 이렇게 AD-BC가 0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이렇게 되면 뭐가 똑같아지기 때문에 기울기가 똑같아지기 때문에 그런 근거로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됐죠?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역행렬을 가지고 연립 방정식을 풀 수 있는데 세 가지 경우 해가 무수히 많을 때, 그 다음에 해가 없을 때, x는 y는 0 이외의 해를 가질 때 이 세 가지 경우는 무조건 AD-BC가 0이다. 왜? 기울기가 같기 때문에. 다만 나중에 앞에서 해가 무수히 많을 때와 해가 없을 때는 일치인지 평행인지 직접 넣어봐서 결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문제 풀어봅니다. 자, 48번 문제입니다. 48번 문제 뭐냐면 어떤 연립 방정식 A의 x, y는 이 로와 같이 행렬을 이용하여 나타냈을 때 얘를 어떻게 했다고요? 행렬로 나타냈대요. 나타냈을 때 자, A 인버스가 뭐냐면 이렇게 나온답니다. 그때 A, B의 값은 뭘까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봅시다. 일단 이런 행렬을 가지고 이 연립 방정식을 가지고 행렬을 만드는 건 너무 쉽다, 그치? 어떻게 한다고? x, y 앞에 있는 개수만 쭉 빼가지고 이렇게 만들면 되죠? 원래 시간 똑같네요. 결국 뭐예요? 이 A라는 놈은 요 놈이라는 얘기죠. 1, 2, 3, 5라는 얘기죠. 그럼 우리는 지금 뭘 구하는 거예요? A 인버스를 구하는 거죠. 그죠? A 인버스를 구하는 거니까 결국 이거에 역행렬을 한번 구해봅시다. 어떻게 구하더라? 역행렬 구하려면 AD-BC 즉 5 빼기 6 뭔데요? 마이너스 1 나오겠죠? 자, A 역행렬 구해봅니다. A 역행렬 마이너스 1분의 1에 왜 AD-BC분의 1에 그죠? 자리 바꾸고 누구랑? 5랑 1이랑 자리 바꾸고 얘네 9를 이렇게 바꾸죠? 근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안으로 쭉 넣어버리면 어떻게 돼버립니까? 마이너스 5, 2, 3,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결론적으로 A 값이 뭐? 마이너스 5 B 값이 뭐? 마이너스 1 결국 A와 B의 곱은 뭐가 됩니까? 5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푸는 쉬운 문제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오랜만에 삼각함수 나왔는데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51번입니다. 자, XY는 연립 방정식을 PQ라고 했을 때 P제곱 더하기 Q제곱을 즉 근의 제곱 더하기 근의 제곱은 뭔가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이 PQ라는 얘기예요. PQ인데 제곱 더하면 뭐 나올까요? 근데 연립 방정식 꼬라마이 생깁니다. Y sin 시타 X sin 시타 Y 코사인 시타는 0과 1 이렇게. 자, 그럼 얘를 풀려면 어떻게 풀어야 되나요? 얘 같은 경우는 그럼 일단 XY에 대한 개수로 묶어야지 행렬을 만들 수 있겠죠? 이렇게 코사인 시타 사인 시타 마이너스 그 다음에 사인 시타 그 다음에 마이너스 코사인 시타의 xy의 0, 1 그럼 이거에 역행렬을 여기다 곱해주면 되죠. xy는 자 역행렬 어떻게 들어갑니까? ad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플러스 사인 제곱 부호 바뀌어가지고. 그죠? 아, 쏘리. 잠시만요. 여기 플러스네요. 플러스 바꿔서 할게요. 자, 플러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사인 제곱, 즉 코사인 제곱 플러스 사인 제곱. 방금 내가 말했어요. 코사인 제곱 플러스 사인 제곱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일단 잠시 보류. 자, 그 다음에 얘네 둘이 자리 바꿔봤자 코사인 시타죠. 얘네 둘이 부호 바꾸면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0, 1 이렇게. 요 놈 기억이 납니까? 사인 제곱 대 코사인 제곱 무조건 뭐였더라? 항상 1이었더라. 기억 안 나면 신나의 상관함수 부분 다시 한번 보시고. 자, 얘가 1이 되기 때문에 얘는 이미 이제 무용지물. 왜? 1 곱해봤자 상관없으니까. 그럼 우리는 뭐만 계산하면 된다? 얘만 계산을 하면 된다 이 말이죠. 얘 계산하면 어떻게 나온다? 0, 1, 사인 시타. 누가? x가. 그 다음에 y는 뭐 나오는가? 0, 1, 코사인 시타. 이렇게 나오네요. x는 사인 시타, y는 코사인 시타. 이렇게 나오네요.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근이 얘가 p고 얘가 q라는 얘기죠. 고로 우리는 뭐예요? p제곱 더하기 q제곱 아까도 봤지만 사인 제곱 시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시타. 고로 답이 1이 나올 거라 이 말이에요. 자, 상관함수는 접목된 문제입니다. 그죠? 뭔가 내가 지금 배우는 이 차례와 전에 배웠던 차례가 접목이 된다면 조금 쉬워 보이긴 해도 얘네들은 3점으로 나올 확률이 있습니다. 알겠죠? 접목됐기 때문에. 수능이 그런 걸 좋아하죠. 그죠? 이것저것 섞어버리는 거. 자, 그런 거 보시고요. 그 다음에 52번 문제입니다. 자, 52번 문제. 다음 연립 방정식이 오직 한 쌍의 해를 가진다. 한 쌍의 해를 가진다는 것은 AD-BC가 0이다 아니다. 이다 아니다. 이다 아니다. 0이 아니죠. 한 쌍의 해는 0이 아니에요. 내가 무수히 많거나 해가 없거나 여기서는 0, 2의 해를 가질 때만 AD-BC가 0이라고 3번은 얘기했죠. 집중 안 하지? 자,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내가 4번만 풀어볼게요. 4번 문제 이렇게 됐어요. A, A-2, A 플러스 2, A-1, X, Y. 누가 이거, 누구한테 이거, A, B, C, B라고 해요. 그죠? AD-BC, 즉 AD BC가 0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A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이거 보세요. A 제곱 마이너스 4죠. 얘가 0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얘를 풀어봤더니 이렇게 풀리네. 그치? 사라지고 결국 A가 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A가 4가 되면 안 되겠죠. 그 조건이 이거예요. 한 쌍의 해를 가지려면 A는 4가 되면 안 됩니다. 이게 끝이에요. 이렇게 정리하면 된다. 자, 그 다음에 53번입니다. 53번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다음 연립 방정식에서 해가 무수히 많을 때 나왔죠? 해가 무수히 많을 때 K 값을 알파라고, 해가 없을 때 K 값을 베타라고 했을 때 각각의 값을 구해보시오. 이 중에서 쌤이 2번을 풀어볼게요. 자, 2번에 아까 쌤이 대입해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여기서 알 거예요. 일단은 AD-BC가 0이다, 0이 아니다. 0이다, 그죠? 또 틀리면 완전 병신. 자,
일단 AD-BC가 0이다. AD-BC가 0이다. AD-BC가 0이다. 그럼 어떻게 해요? 4 마이너스 K제곱이 0이다. 그럼 K 값이 뭐다? 뿔마 2다. 됐죠? K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2다. 그럼 우린 결정을 해야 되는데 누가 알파고 누가 베타인가? 첫 번째 K가 2일 때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저 식이 B를 보라고. 개수의 B를 밑에 분의 위에 2분의 1 나오죠.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죠. 얘도 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죠. 근데 얘는 뭐가 나옵니까? 그냥 2분의 1이 나오죠? 그게 무슨 말이다? 이놈 둘은 같지만 얘는 다르죠? B가 밑에 거랑 위에 거 B가 다르단 말이에요.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그냥 2분의 1 말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됐죠? 도로 얘는 해가 없을 때 답이다. 일치하지 않는. 앞에 두 개 건 똑같은데 B가 마지막 건 다르네. 이게 해가 없을 때입니다. 그럼 내가 K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어봤더니 식이 얘를 보니까 어때요? 이 B도 2분의 1이고 얘도 2분의 1이고 얘도 B가 2분의 1이 되죠? 이런 걸 우리가 뭐라 하는데? 일치하는 거예요. 도로 답은 뭐가 되는 거예요? 알파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베타는 2가 되는 거죠. 됐죠?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놔요. 자, 그 다음에 또 봅니다. 54번에 차례차례 이런 문제들이 나오죠. 쌤이 기본적인 내용만 수업을 하는 겁니다. 자, 어떤 연립방정식인데 x는 0, y는 0 이외의 해를 갖도록 줄 거야. 그렇죠? x는 0, y는 0 이외의 해를 갖도록 결국 무슨 말? AD-BC가 뭐다? 0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식 이렇게 있네요. 3a 2a 플러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a 마이너스 2 이렇게 있는데 이놈이 뭐 한다고요? x는 y는 0 이외의 해를 가진다. 즉 얘가 의미하는 건 AD-BC가 제로다 이 말이죠. 이걸 만족하는 모든 상수 A 값의 합을 구하라. A, D, 마이너스 B, C 정리한다. 3A 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2A 플러스 1이 0이다. 3A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1이 0이다. 자, 두 근에 뭘 구하라는 거예요 지금? 합을 구하라는 거 아닙니까? A 값의 두 근의 합을 구하라고 지금 문제에 나와 있네요. 모두 만족하는 A 값의 합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서 바로 구할 수 있죠. 인수분해할 필요가 없이. 자, 두 분의 합은 뭐더라? A분의 마이너스 B죠. 여기 두 분의 합 얼마? 3분의 마이너스 4가 아니라 그냥 3분의 4 부호가 바뀝니다. 답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좀 특이한 문제가 하나 나옵니다. 요런 유형도 봐야 되기 때문에 같이 봅니다. x1이 자, 됐죠? 요렇게 돼 있는 두 가지 행렬이 있습니다. 두 행렬이 있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뭘 보냐? A가
역행렬을 가지고 싶답니다. 그러려면 이제 xy가 어떤 조건을 갖고 있어야 되냐, 어떻게 되면 a가 역행렬을 가질 거냐. 역행렬을 가진다는 것은 나중에 뭔가 a에 대한 식이 나왔을 때 뭘 써야 된다? 역행렬이 있으니까 AD-BC가 0이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0이 되면 안 돼요? 여기 되면 안 되죠.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 잘 들으세요. 요 두 행렬을요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보세요. 이 두 행렬을 더해서 여러분 이런 식으로 바꿔도 상관이 없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건지 경우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두 개를 더했으면 이렇게 되는 것도 똑같은 맞는 행렬이고요. 이거 두 개를 막 빼도 되고요. 여러분 이걸 막 실수해가지고 더하고 빼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렇게 계산을 하는 방법도 있고요. 나온 게 보여준 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 풀 때는 우리가 조금 다르게 생각해야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A 요런 식으로 생각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실제로 여러분이 A가 뭔지 알고 있을 때 쳤을 때 여기다 A 값을 넣어놓고 계산을 하면 이 식이랑 요 식이랑 답이 똑같이 나옵니다. 됐죠? 여러분이 직접 해보십시오. 자, 별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증명하지 않고 넘어갑니다. 어떻게 한다고? 두 행렬을 어떻게? 이렇게 합치할 수 있다는 거. 대신 순서가 3, 2가 앞이었으니까 x1도 앞에 와야 된다는 거. 그것만 여러분이 조금 주의해 주시고, 순서 이렇게 바꿔도 상관이 없습니다. 대신 먼저 정했던 순서는 뒤에 것도 똑같이 해주세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바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A 값을 구할 수 있겠죠. 어떻게 구합니까? 3, 2, 2, 1의 역행렬 어디에 곱해요? 앞에다 곱해요? 뒤에다 곱해요? 뒤에다 곱해야죠. 뒤에 있으니까. 뒤에다 곱해야 돼요. 이걸 뒤에서 곱하면 당연히 뒤에서 곱해야겠죠. 자, 3, 2, 2, 1은 역행렬이 뭡니까? AD-BC. A라는 놈은 X, 2, 1, Y에다가 뭘 곱한 거? AD-BC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자, 머릿속에 갖고 있으세요. 마이너스 1에 나중에 그거 바꿔야 됩니다. 자, 자리 바꾸고요. 자리 바꾸면서 그냥 어떻게 할 거예요? 부호도 바꿀게요. 그 다음에 얘네들도 부호 바꿔야 되죠. 근데 부호 바꿨는데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이너스 또 붙죠. 뭐 얘는 부호 바꿀 필요가 없겠네. 자, 이거 잘 모르겠으면 직접 여러분이 한번 역행렬 구해보시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A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오랜만에 하네요. 곱하기. 자, 곱하기를 합니다. 어떻게? 마이너스 x 플러스 4 2x 마이너스 6. 자,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 플러스 2y.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3y.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a의 값에 뭐 하는 거예요? AD-BC 값이 0이 아니다라고 문제를 풀면 됩니다. 그죠? 조금 좁네요. 자, 밑에다 바로 쓸게요. 오케이. 바로 해봅시다. 먼저 AD. 자, 마이너스 x 플러스 4와 2 마이너스 3y를 곱합니다.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플러스 3xy. 그 다음에, 플러스 8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y. AD.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플러스 4xy에, 그 다음에, 플러스 6에 마이너스 12y. 다 0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럼 지금 보니까 없어질 게 막 보이네요. 어떻게?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x가 없어질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y, 마이너스 12y도 없어지겠죠?
그죠? 없어집니다. 결국 남은 게 누가 남았어요? 남은 애들. 자, 계속 적어볼게요. 자, 남은 애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3xy 마이너스 4xy니까 마이너스 xy. 그 다음에 플러스 8 마이너스 6이니까 플러스 2가 0이 아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다시 위로 올라와서 결론적으로 결국 뭐가 되는 거야? xy는 뭐가 되면 안 된다? 2가 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다. 그냥 어떤 게요? 계산이 복잡한 거지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계속 그러면 문제 풀어봅시다. (57번) 문제입니다. 57번 문제. 자, 57번. xy에 대한 연립 방정식 a 플러스 1, 2b, a, b, x, y가 3x 플러스 by, bx 마이너스 ay 이라고 했을 때 x는 0, y는 0 이외의 헬이 갖는다 줄 거 놓고 그게 무슨 말? 결국 이놈의 뭐가 ad-bc가 뭐란 얘기? 0이란 얘기. 이거를 구해요. 이거. 이때 a, b의 자치 이걸 만족하는 점 a, b의 자치. 자, a, b의 자치라는 것, 즉 xy 축이 아니라 ab 축으로 문제를 풀란 얘기. 어쨌든 간에 이걸 자치를 하기 전에 우리는 얘를 먼저 풀어내야 한다. 풀어내기 위해서 했더니 이게 지금 좀 꾸리꾸리하다. 3x 플러스 b가 어떻게 하냐. 자, 그렇게 되면 문제를 있잖아요. 일단 전개를 미리 한번 연립 방정식을 다시 만들어 봅시다. 어떻게 됩니까? a 플러스 1에 x 플러스 2b y는 3x 플러스 by. 고로 넘어가면 a 마이너스 2x 플러스 by 이렇게 될 거예요. 는요. 이렇게 식이한 게 나올 거예요. 밑에 것도 한번 해볼까요? ax 플러스 by는 bx 마이너스 ay. 고로 넘어가면 a 플러스 bx 넘어가면 a 플러스 by. 는 0.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얘가 마이너스 b구나. 미안. 그쵸? 자, 마이너스 b고 얘는 하여튼 플러스 b 이렇게 됐어요. 자, 얘네 둘을 가지고 다시 연립 방정식을 만들었더니 이렇게 나오고요. 그럼 우리는 조심해야 될 게 뭐예요? 이 AD-BC를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진 우변을 0,0으로 만들어 놓고 나서 AD-BC는 0이다를 해야 된다. 그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AD-BC는 0이다. A-2에 A 플러스 B 마이너스 B에 이걸 한번 여러분 직접 어떻게 해봐라? 한번 정리를 해봐라. 어떤 도형이 나오는지. 그러죠. 자치를 구한다는 것은 결국 뭐 얘는 어떤 도형일까요? 직선일까요? 원일까요? 이차함수일까요? 그걸 물어보는 거란 말이에요. 됐죠? 그럼 얘는 일단 풀어봅시다. a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ab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ba 플러스 b제곱 이건 제곱. ab, ba 사라질 거고요. 그죠? 결론적으로 뭐가 나왔습니까? a제곱 마이너스 2a라고 b제곱 마이너스 어서 많이 보던 식이 나왔다 이 말이야. 무슨 식이 나왔어? 원의 방정식이잖아요. 그죠? 원방이다. 이게 무슨 원방이냐? 자, 얘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 수 있겠네요. a제곱 마이너스 2a에다가 뒤에다가 뭘 대하는? 1을 달할게요. b제곱 마이너스 2b에다가 뭘 달아요? 또 1을 달게요. 내가 마음대로 2를 더 붙였잖아요. 그죠? 그럼 나중에 2를 다시 빼줘야죠.
그래서 오른쪽에도 2를 더했어요. 똑같이. 그럼 얘는 식이 어떻게 변합니까? A-1의 제곱, B-1의 제곱이 2다. 그럼 얘네가 의미하는 게 뭔데요? 꼭지점, 즉 아니 원의 중심이 1,1이고 어떻게? 반지름이 얼마인? 루트 2인 1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축이 어떻게 돼요? XY가 아니죠? 여기는 B축, 여기가 A축이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1,1이 꼭지점이고 루트 2니까 이거보다 조금 더 벗어나게 이렇게 원을 그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하면 이렇게 생긴 게 1번이네요. 그죠? 그렇게 기억을 하십시오. 계속 볼게요. 그 다음에 자 58번입니다. 자 58번 문제인데 어떤 문제냐? 자 어떤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5 위에 두죠. 자, 여러분 기억할까 모르겠는데 쌤이 원 위에 두 점이라 그랬을 때 1차 방정식 즉 이 원에 접하는 방정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 어떻게 하라고 했나요? 점을 바로 대입을 하라 그랬습니다. 기억이 날 겁니다. 어떻게? 4와 3을 여기다가 대입을 하는 건데요. x, y에다 대입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x 하나랑 y 하나에만 대입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자, x 제곱이라는 건 뭐가 돼 있는 거죠? x 곱하기 x, y 곱하기 y가 돼 있는 거예요. 요 x 하나에만 요 y 하나에만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어떻게 해라? 대입을 해주라는 얘기예요. 그럼 뭐가 나온다? 방정식이 나온다. 그 원에 접하는 b 값이 1대 그 다음에 교점 P가 A, B일 때 이게 무슨 말이에요? 결국 교점은 A, B다. 즉 한마디로 뭐해라? 이 원 위에 있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두 개를 구해가지고 그 두 직선의 방정식의 식을 세운 다음에 어떻게 해라? A 값을 구해라. 지금 A 값은 얘를 만족하는 A 값을 구해라 이 말이에요. 별게 아니죠. 자 그럼 첫 번째 4,3을 지나는 식은 라는 식이고요. 자, 두 번째 3,-4를 지나는 식은 이런 식입니다. 됐죠? 이런 식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얘를 가지고 뭘 만들 수 있어요? 식을 이렇게 만들 수 있죠. 근데 지금 이 꼴과 이 꼴은 매우 다르네, 그치? AB가 지금 뭐란 말이야? 교점이란 말이야. 즉, 이 AB는 뭐랑 같은 거야? XY랑 똑같단 말이지? 그럼 XY를 남겨두고 얘를 전부 다 어떻게 해요? 뒤로 보낸다는 얘기예요. 뒤로 보낸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 역행렬을 곱해라는 얘기예요. 앞에서 뒤에서. 앞에서 곱해라는 얘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이렇게 되죠. XY는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9, 마이너스 25분의 1에 자리 바꾸고 부호 바꾸고 이렇게 했는데도 얘가 안 나오죠. 어떻게 하는 얘기예요? 결국 25랑 25를 약분하라는 얘기네요. 그죠? 약분하고 마이너스 누굴 줘요? 얘를 주면 좋겠죠? 이렇게 되겠네요. 마이너스 줘가지고 부호가 이렇게 바뀌고요. 얘는 20으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결국 얘가 뭐라는 얘기예요? XY는 A, B고요. 얘네가 A라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이 문제에서 뭐 구하라고? A의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A를 다 더했더니 뭐가 나옵니까? 6이 나오겠죠. 그죠? 자, 그렇게 정의가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오늘 뭐 배웠습니까? 연립 방정식과
역행렬의 관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죠? 연립 방정식을 역행렬로 행렬로 바꾸는 방법과 그 상태에서 역행렬을 이용해서 연립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 근데 그게 그냥 구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서 우리가 어떤 거 세 가지 조건 다 기억합시다. 다시 뭐라 처음부터 불러보세요. 처음에 뭐 있었어요? 처음에 뭐 있었어요? 내가 세 가지 조건 기억하라고 했죠. 뭐가 되는 거? AD-BC가 0이 되는 그 조건들 세 가지가 뭐 있냔 말이에요. 해가 무수히 많을 때랑 해가 없을 때랑 X는 Y는 0 이외의 해를 가질 때 요 세 가지를 여러분이 기억을 하라 이 말이에요. 됐죠? 그때는 AD-BC가 꼭 뭐가 된다? 0이 돼야 된다. 그거 기억하시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내가 기술들을 가르쳐줬습니다. 그죠? 자, 따로 생각하지 마세요. 행렬과 연립방정식은 똑같은 겁니다. 됐죠? 여러분이 연립방정식을 가당포 소호흡법을 구해서 XY 교점을 구하는 거랑 역행렬을 이용해서 XY 교점을 구하는 거, 즉 둘 다 똑같은 건데 여러분 분리를 하는 것, 수학에서 자꾸 뭔가를 분리하는 것은 여러분께 좋은 게 아닙니다. 자꾸 하나로 만들어 가야지. 됐죠? 그런 게 여러분께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어쨌든 오늘은 이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